이제 실내로 들어왔어요. 춥습니다, 바깥이. 그 사이에 가을이 다 지나가 버리고 겨울이 됐습니다. 첫눈도 내렸고요. 네, 내린 첫눈도 쌓여 있는 거 봤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첫눈이 온 것이죠. 네, 그래서 겨울이 됐습니다. 밖에 나가서 여러분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영상을 찍기에는 좀 추워졌어요.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실내로 들어온 김에 우리 뭐 가벼운 얘기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가벼운 얘기 해보려고 합니다. 가벼운 이야기, 특히 저에 대한 이야기, 뭐 그런 가벼운 이야기들은 영상 한 10개쯤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씩 하려고 했었어요. 그건 제 의도가 그랬고요. 또 평소에 제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본질인 스쿨 오브 소울에 먼저 충실한 영상 10개쯤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 저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좀 가벼운 이야기 그때쯤 하려고 했거든요. 아직 10개 안 됐습니다. 근데 그냥 오늘은 실내에 들어왔으니까 네, 아무도 물어봐 주시는 분 아직 없으시지만 네, 있으시다면 이거 물어보지 않았을까 라는 것들 몇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한 가벼운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첫째는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내로 들어왔으니까 왜 바깥에서 찍으셨나요? 왜 영상을 편한 실내에서 찍지 않고 왜 야외에서 찍으셨나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네, 편하기는 실내가 편할 수 있겠죠. 또 한국 사람 이렇게 뭐 하는 거 보면 지나가면서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사람의 시선도 피할 수 있고 시간도 잘 쓸 수 있으니까 실내가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편안한 실내를 놔두고 굳이 야외에 가서 찍었던 거는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저의 개인적인 성향일 수도 있어요. 네, 바깥이 좋습니다. 뭔가 이렇게 실내에 오래 있는 거 답답해해요. 바깥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실내를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뭐 비교해보면 바깥보다 실내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긴 한데 어떻게 보면 실내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으니까 바깥에 나가고 싶은 걸실 수도 있어요. 네, 바깥에 나가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을 함께 보면서 함께 소리로 들으면서 그렇게 더 나은 사람, 또 정직과 정의와 또 우리 스쿨 오브 소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가치들을 나누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마침 가을이었고 또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네, 그래서 바깥에서 찍었고요. 또 하나는 주변의 소음들을 될 수 있으면 담으려고 그랬어요. 뭐 사람이 떠드는 소리, 그런 소리는 아니더라도 바람 소리, 또 나뭇잎 소리, 또 풀벌레 소리, 이런 것들을 그냥 고스란히 제 목소리와 함께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찍었던 거고요. 그랬더니 어느 영상인가에는 바람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사실 오디오 세팅이 잘못돼서 그런 거였고요. 네, 그래서 바깥에서 찍었습니다. 안에 와서 찍으니까 편안한 건 있습니다. 편안한 건 있는데 글쎄요, 그냥 저는 추워도 나가서 찍을까? 이렇게 말을 하면 여기서 입에서 이렇게 입김 나잖아요. 그 입김 나는 그대로 바깥의 환경을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찍은 건 어떨까? 네, 생각이 있습니다. 진짜로. 모르겠어요. 소복하게 눈이 온 날 카메라 들고 나가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찍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 어떤 사람이길래 갑자기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뭐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일까? 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에 대한 프로필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꾸 내놓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편견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르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모르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진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떤 것들을 제일 먼저 보냐면요, 간판부터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 처음부터 가지게 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먼저 제일 먼저 보는 first impression이라고 해서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데 엄청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입견을 좋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업 또는 대학 또는 개인들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좋은 선입견을 주려고 노력을 하죠. 쉽게 그런 거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요,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 관찰하는 거 좋아하고 또 학교 다니는 거 좋아했는데요. 그럴 때 어떤 게 있었냐면, 교수님마다 어떤 공개 강좌를 열면 학생들이나 외부에서 많이 옵니다. 근데 그때 그 강좌의 장소 배정이나 아니면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뭐가 되냐면요, 그 사람의 네임 밸류, 이름이 얼마나 유명한가에 먼저 달려 있습니다. 유명하신 분, 그리고 프로필이 화려하신 분들이 강좌를 열면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나보다 뭔가 많이 배우셨구나, 내가 모르는 뭔가를 아시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 강의 열면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랬을 때 그 강좌가 굉장히 유익한 경우 굉장히 많죠. 근데 그 반대로 그분의 네임 밸류와 또 그분의 명성에 비해서 강의가 초라했었던 적도 제 경험으로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것들이 어떤 거였냐면 주로 범죄자들, 주로 못 배운 사람들, 그리고 주로 평균 이하인 사람들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공부하는 쪽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고 그런 사람들의 데이터를 참 많이 찾아보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난 이후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 쭉 보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평범하다, 평범은 위대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람은 위대하다는 뜻인데, 그게 우리가 아는 그 그레이트의 위대라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지식과 지혜 그리고 철학들은 다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은 굉장히 위대한 말이고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은 굉장히 쓰레기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거는 그 사람이 내놓은 것들을 수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죠. 철학적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이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면 아마 철학과 교수님이 듣기에는 쓰레기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근데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철학과 교수님이 쓰레기라고 하는 사람의 철학을 들었을 때 위로를 받으면 그 사람의 이야기는 굉장한 지혜가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대함은 평범함에서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발견하려면 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먼저 프로필 같은 걸 보면 선입견이 들어가게 되고, 선입견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의 가치를 발견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다면 피하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저도 저에 대한 프로필, 제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알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뭔가 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들을까 말까 하다가 1분이 3분 되고 3분이 5분 되고 5분이 10분 되면서 들었더니 뭐 들어보니 괜찮은 것 같은데 도대체 이 사람 누구야?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제가 어떠한 사람이니까 들으세요 라고 하는 접근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건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는 것에 대한 가치를 갉아먹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10번쯤 하고 그 다음에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생각했었거든요. 네,
지금도 자세하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냐,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남들 하는 만큼 학교 다녔고 공부했고 또 이 생활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고 어느 때에는 가치와 이익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방황하고 그런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한 해 한 해 나이가 먹고 또 여러 사람을 만나고 또 요청이 들어오면 강의를 하고 할 때마다 생각의 정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이익에서 가치로 넘어가는 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익에 매몰되어 살죠. 태어나서부터 어느 시점까지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면 그러한 성공론이나 자기 처세론 같은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것들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인데요. 사람이 살면서부터 계속해서 가치를 쫓아다니면서 삽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느 순간까지 그 이익을 쫓아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이익보다 가치에 대한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좀 함께 나누고 알려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에 만나는 사람 적게는 10명, 15명, 많게는 뭐 해봤자 1000명이 안 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그런 강연, 그런 강의를 100번 하는 것보다 유튜브를 통해서 한 번에 여러 명, 또 여러분들과 만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제 아내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유튜브에선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러면 구독자가 없을 거야. 그거 지루하고 뭐 별로 알고 싶지도 않은데 그걸 누가 보겠어. 돈 많이 번다. 이렇게 하면 똑똑해진다. 뭐 그런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구독자 뭐 몇천 명, 몇만 명 뭐 이런 기대 안 합니다. 그냥 한 명, 100명, 10명이라도 저와 함께 이익에서 가치라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실 수 있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계시면 저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괜찮아, 구독자가 없어도 돼, 정 없으면 당신이 좀 해줘라, 이렇게 하고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평범함의 위대함을 믿습니다. 어느 것도 가치가 없는 사람의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의 프로필, 그 사람의 학력, 그 사람의 여태까지 쌓아온 것들이 그 사람의 가치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비리를 저지른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이 되어질지 알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 사람들 보면 굉장히 공부 잘하고 굉장히 좋은 직업들을 가졌습니다. 고급 공무원, 고위 공무원, 대학 교수, 엄청 훌륭한 기업가,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익이었지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비리를 저지르고 더 큰 이익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필대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했다면 그분들이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한테 갑질을 하고 이익을 쫓아서 뇌물을 받고 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보는 그런 프로필, 그 사람의 지금까지 쌓아져 왔던 것들은 나중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아는 것에 필요한 것이지, 처음부터 그것들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를 믿어버리게 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보다 가지고 있는 이른바 스펙, 선입견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보다 제 생각엔 하루하루 삶을 가장 충실히 사셨던 우리, 가장 열심히 산 우리가 가장 평범한 그런 평범함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분명히 이익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그 이익을 넘어서는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이 채널을 또 스쿨 오브 소울을 통해서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시작했습니다. 저에 대해서 궁금한 건 강의를 쭉 들으시면 가끔씩 제 얘기 할 거예요. 네, 저도 평범하고 위대하지 않지만 저는
그 이익을 넘어서는 가치의 위대함, 그리고 각 사람의 그 평범함이 위대함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정직하고 정의롭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좀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깨닫는 데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하지만 이 채널을 통해서 저와 함께 저의 생각, 스쿨 오브 소울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알아가고, 그 안에서 나의 생각이 당신의 생각이 되고 당신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네, 그런 좋은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사이에서 제 얘기할 거예요. 별로 위대하지 않은 평범한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공감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못 알려드려서 어떡하죠? 신비주의는 아니고요. 네, 저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한 제 생각이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내에서 하니까 좋으네요. 그리고요, 참, 제 아이들이 그러던데요. 아빠 유튜브를 하면 뒤에, 아니면 시작할 때 꼭 해야 하는 말이 있는데 아빠는 하지 않더라고 하고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태까지 강의하고 여태까지 이야기한 경험에서,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는 얘기 했었어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이런 얘기는 안 해봤거든요. 네. 아이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네, 이제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 정말로 구독자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한 분이라도 제가 하는 이 이야기들을 듣고 공감해 주셨으면 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되거든요. 네. 그래도 아이들이 시켰으니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